제가 이 친구를 한번 재내드릴게요. 충고가 3.2m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친고와 천장고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예능에 보면은 그 집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친고와 천장고를 올바르지 못하게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다가 불편해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친고와 천장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반자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반자란 무엇이냐? 반자라는 것은, 우선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은 한번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보시면 그 보이는 천장이 바로 반자입니다. 물론 이제 노출 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반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반자라는 건 영어로 실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천장 마감재 정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흡음 텍스가 될 수도 있고, 벽지 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흔히 보이는 천장을 반자라고 하고, 그 위에는 슬라브가 있는 거죠. 바닥 슬라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바닥 슬라브는 아래층에서는 천장이지만 위층의 바닥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그 슬라브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반자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이 있으면 반자가 있고, 그 위에 천장 슬라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 위에는 이렇게 공간이 존재를 해요. 그 공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각종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 설비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설비에서 나오는 그 소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자 속, 천장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택과 어떤 상업 건물 이런 것마다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덕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방배관, 급수관, 배수관, 또 전기 트레이랄까, 전기 라인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수관, 오수관 이런 것도 지나갈 수 있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다운라이트가 얹어질 수도 있고, G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설비 시스템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자라는 개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요. 층고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층고란 무엇이냐? 층고는 슬라브에서 슬라브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 슬라브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슬라브 구조체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마감재는 제외를 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재라는 건 장판이 될 수도 있고, 타일, 목재, 여러 종류의 마감재가 있는데, 이것들은 높이가 다 다르고 스펙이 다르고, 또 마감재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감재를 제외한 콘크리트 슬라브 윗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윗면에서 위층 콘크리트 슬라브 윗면까지의 거리가 층고입니다. 그럼 천장고는 무엇이냐? 천장고는 우리가 실내에서 보는 바닥에서 보이는 천장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닥 마감면 위에서 천장 마감면 아래까지의 거리가 천장고입니다. 자, 층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 내부에서 층고를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어떤 건물 외부의 어떤 스케일감을 얘기하면서 와, 저 건물은 층고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설계 도면을 본다든가 그 중에서도 단면도를 보면서 층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천장고는 철저하게 거의 내부에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천장고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건물 밖에서는 천장고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건물 밖에서는 천장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층고와 천장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한번 영상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재내드릴게요. 이게 얼핏 봤을 때, 자 볼게요. 그러면 3m 20. 자, 여러분들 충고가 3.2m입니다. 자, 어떤가요? 맞나요? 틀렸죠? 내부에서 천장까지 높이를 재면서 층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내부에 들어와서 층고가 높다느니 낮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죠. 이럴 때는 천장고가 높다, 아니면 천장고까지의 거리가 얼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층고를 한 3,800, 그러니까 3.8m로 잡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건물이 있다고 보면은 그에 앞서서 우선 층고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한 층을 4m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 층은 4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층짜리 건물이다 하면은 그 건물의 높이는 대략 40m 내외다. 이 정도로 어림잡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보통 기준을 4m로 했을 때 층고가 3.8m인 그런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건물의 천장고는 한 3.5m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천장형 에어컨을 뭐 스탠드형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5m까지 천장을 높였다. 그러니까 층고의 3.8, 천장고의 3.5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참고로 천장고는 사무실 건물의 경우 보편적으로 한 2,400, 2.4m에서 2.6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2.8m 정도면 높다라고 하고, 천장고는 보통 3m가 넘으면 굉장히 높은 편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층고가 3.8m, 천장고가 3.5m인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누가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층고가 높다라고 하면 맞나요? 이건 틀리죠. 이럴 때는 천장고가 높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천장고는 3.5m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층고는 3.8m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인 4m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이건 낮은 층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천장만 보고 층고가 높다라고 하는 건 틀린 표현인 거죠.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되게 아방가르드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 건축가는 뭔가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층고를 굉장히 높게 잡아. 층고를 6m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층고를 6m로 하는데 뭔가 차별적인 건축을 위해서 천장은 되게 낮게 컨셉으로 잡는 그런 건축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층고는 6m, 천장고는 2.2m. 이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또 안에 들어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는데 어때요? 천장고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그걸 보고 층고가 낮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틀리죠. 층고는 6m입니다. 무려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천장고는 2.2m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 얘기할 때는 천장고라고 얘기를 해야지 층고라고 하면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층고가 높으면 천장고도 높고 층고가 낮으면 천장고도 낮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 오탈자가 있거나 어떤 용어를 좀 잘못 사용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내용도 보지 않고 탈락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만큼 이 용어라는 게, 그 신뢰도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을 전공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그 보고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신뢰도를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건축 실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 그 소화하는 그런 장치죠.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 스프링클러를 보통 스프링쿨러라고 한 열에 6, 7명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는 건 영어로 스프링클, 그러니까 뿌리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주체에 ER이나 R이 붙어가지고 스프링클러인데, 이거를 쿨러라는 표현에 착안을 해가지고 스프링쿨러라고 많이 잘못 사용을 해요. 이게 스프링클러가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려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 쿨러하고 연관을 지어서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개념이면 앞에 스프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게 맞는 용어인지 아닌지 그렇게 찾아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